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성공예감 예스아이캔 김용필입니다. 네, 기분 좋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자,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 어떤 아이템인가 봤더니 저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차력 조물락조물락대면서 만들었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말랑말랑한 게 정말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아졌죠. 예,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네. 이 찰흙 점토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종이로 있는 지점토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다양한 재료로 이 어린이용 점토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에서도요, 어린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클레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정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간 이 소장님을 뵈니까 재주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찰흙 어릴 때부터 만드는 또 손재주가 남다르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요.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네. 속건놀이 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가지고 예. 찰흙으로 그릇 세트를 만들어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와, 그래요? 좀 가정적이죠? 아, 그래요? 와. 미술 시간에 참 잘했어요. 두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네. 예. 자, 이제 어린이용 교육용 점토가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실리콘 클레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점토놀이는 입체 조형 활동으로 소근육과 두뇌 발달을 위한 놀이로 꼽혀왔는데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 점토에도 변화가 왔다. 굳지 않고 화학 성분 걱정 없는 실리콘 클레이가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 것. 여기에 되게 교육 최초네요. 효과를 위한 연구에도 공을 들인다는 이곳. 실리콘 클레이로 학부모와 유아를 위한 안심 제품을 선보인 정서영 대표를 만나보자. 부천의 한 회사,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성공 비결 공개해 주신다 그래갖고요. 네, 예. 네, 이거 성공 비결 다 공개됐는데요? 어디요? 아, 고객의 행복 최우선이 성공 비결이란 말씀? 지금부터는 고객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정답이네요. 고객을 알려주시겠다고? 행복하는 게 결국에는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비결 첫 번째, 하셨습니다. 남다른 기술로 승부한다. 그러게요. 실리콘으로 어떻게 점토를 만들었을지. 네. 이곳에서 최초로 궁금하죠. 선보인 실리콘 클레이는 굳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하고 항균제가 첨가되어 안전성을 높였다는데 실리콘과 클레이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정서영 대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가요? 실리콘 클레이 개발은 아이 아빠인 부설연구소 소속 한 연구원의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가 클레이를 좋아해서 매번 사주지만 금방 굳어버린다는 단점에 착안하여 굳지 않는 클레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실제 연구로 이어진 것이 탄생의 배경입니다. 이후에 약 2년 동안 본격적인 연구와 실험을 거쳐 세계 최초 굳지 않는 실리콘 클레이가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수십 년간 다져온 실리콘 제조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렇다면 실리콘에 대해 좀 더 쉽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인 규소를 주성분으로 합니다. 젖꼭지, 치아 발육기, 주방 도구 및 의료용 부품 등 가장 청결한 소재로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네. 실리콘은 워낙 그 장점이 많아서 설명하기가 참 복잡한데요. 특히 이제 내한성, 내열성이 워낙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이라서 우리 식품용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완구 규격을 준수한 실리콘 클레이는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트렌드와 안전성을 만족시키며 여기에 재미를 추구한 제품이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요즘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클레이는 어떤 것인가요? 자, 고객의 욕구부터 한번 아이들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제품의 기능적 측면 이외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굳지 않는 실리콘 클레이는 이러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제품으로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은 아이 실리콘을 좋아하는 이유로 굳지 않아 계속 쓸 수 있고 또 색깔이 예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명색, 야광색이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것만의 남다른 기술력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안전한 놀잇감을 제작한 정서영 대표.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가 곧 경쟁력이었다고.
첫째는 이제 굳지 않는다는 것이고, 근데 인체에 안전한 이제 실리콘 소재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별화 요소라고 봅니다. 굳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사용이 이제 가능하고요. 인체에 이제 안전한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한 놀잇감이라는 것이 이제 여타 클레이와 확연히 이제 구분되는 장점입니다. 굳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게 두 번째, 장점이네요. 교육 안전하다는 콘텐츠 거. 연구력을 키워라. 이곳에서는 3D 조형 작업이 가능한 클레이를 활용해 교육 효과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 중인데, 여기서 잠깐 연구원의 긴급 제안. 피디님, 제가 기념품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진짜요? 정말요? 신제품을 활용해 제작진을 위한 선물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조물조물 모양을 낸 클레이를 오븐에 구우면 영구 보존이 가능한 작품으로 재탄생된다는데,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완성됐습니다. 이 Yes, 클레이만 I can. 있다면 무엇이든 yes, 너무 I 예쁜데요? can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제품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정서영 대표는 교육 현장과의 협력을 직원들에게 강조한다는데 어떤 건가요? 크게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나뉘고요. 방과 후 교실, 문화센터 강좌, 창의력 발달 수업 등을 이제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작품 공모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각종 공모전을 앞으로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전과 국내외 체험 교실 운영, 그리고 클레이 강사 양성 등으로 교육적인 부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데, 또한 주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제품을 시연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고. 마침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 연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네요.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장미 만들어요. 재밌어요? 네. 목소리가 아주 그렇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계속 만지니까 소근육 발달에도 좋고 IQ, EQ, CQ 발달에도 좋고요. 다양한 색으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예술 감각까지 키우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와, 효과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안전성과 흥미, 교육성을 갖춘 제품으로 이제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을 준비 중이라고.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일부 시장에서 소비자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클레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인지 먼저 고민한다는 정서영 대표. 실리콘 클레이 분야의 대표 주자로 세계 아이들과 만날 준비를 하는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저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 예. 예, 후속 브랜드와 제품 출시를 위해 이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해외 마케팅과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이곳의 성공 비결에는 아이를 위한, 아이에 의한 제품을 만든다는 교육 철학이 함께했다. 아이들의 놀이 친구이자 동반자로 남겠다는 정서영 대표의 기업 정신이 다음 도전의 성공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그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해외 테스트 마켓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걱정되는 게 이제 그 모조품이나 유사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방어 전략을 피고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자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기존 점토의 한계를 모두 극복을 했습니다. 기존 점토는 시간이 가면 굳어요. 네.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굳지 않는다는 점. 예,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네, 점이거든요. 안전하다는 예. 점. 그 실리콘과 그리고 클레이의 만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화면에서도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만들어 주셨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그 섬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선명하죠. 생각이 네, 자, 듭니다. 그래서 이 큰 장점이요. 네. 아이들이 잘 만들었다 했을 때 오븐에만 구우면은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와, 아이들 그러니까요. 작품을 끝까지 보관이 가능해요. 네. 예. 게다가 정 대표님이요. 네. 남성분이지만 저랑 이름이 같아서 더 정감이 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소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이제 해외에서도, 왜 네. 세계 최초다 보니까 네. 해외로 좀 눈을 돌리고 싶은데, 분명 유사품이 나올 것이다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뭐 예. 어떤 상품이 히트를 친다 그러면은 항상 유사품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 관리입니다. 브랜드라는 부분이 도입된 부분 자체가 모방 제품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 상승시켜가지고 네. 해외에 알리는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또 이제 뭐 유사품에 대한 규제 방법 자체가 각기 다 틀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리사를 통하거나 예. 아니면 뭐 중소기업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특허라든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수출 국가에 맞게끔 모든 조치를 취해 놓은 다음에 네. 수출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리콘 클레이가 지금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네. 가정마다 오븐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븐을 가지고 있지 네. 않은 집도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확인해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 오븐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품 만들어서 오븐이 없다 전자레인지 그러면 안 어려울 되나? 텐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네. 네네. 지금 회사 자체 내에서 뭐 네. 찜기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기구들을 사용해가지고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조만간에 나오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게 주로 아이들용이란 네.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해로운 물질이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실리콘이고 또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다 네. 보니까 또 색상이 선명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입에 넣었을 때 해롭진 않을까 이런 걱정 분명히 하세요. 실리콘 그러면은 우리 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통 공업용으로 쓴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유병에 쓰는 젖꼭지 있죠? 생활용품처럼. 네, 네. 생활용품 네. 그 정도도 네. 있고 하다못해 여성 속옷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네, 있고 네, 뭐 네, 주방용품도 있고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인지를 잘 못할 뿐이고 지금 실리콘 클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항균 처리된 제품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니까요. 어린이 건강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일단은 제품에 대한 홍보도 관건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자체적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만 홍보하기 이전에 네.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하면 참 좋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방과 후 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창작 대회를 개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뭐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또 그 작품 만들어진 부분을 다시 온라인상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실리콘 클레이를 가지고서 이러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알린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지도도 올라가고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전 세계 아이들 교육 과정에 있어서 네. 이 점토가 거의 빠지지는 않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이 대체만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의 아마 매출이 그러니까요.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만큼 유통망을 좀 잘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소비자들한테 좀 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일단 둔간 도매상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의 집가를 통해 가지고 예. 저렴한 가격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유통 방법 자체에서 지금 아이들 용품이다 보니까 뭐 유치원 협회나 학교 관련 대상으로 해서 학교 교구로 이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교구로 판매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판매 루트도 생기고 그만큼의 또 인지도가 또 상승되니까 예. 그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가 또 쌓이겠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아이들 상상력에도 좋고요.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는데도 참 너무 좋은 네.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외에도 좀 판로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 지금 있을까요? 해외 자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제품 자체를 이제 오븐을 굽다 보니까 해외 사람들이 거의 빵 문화 아니에요. 그 오븐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서 제작까지 완료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콜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점차 이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며 해외에서 예.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곧 아마 시작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린이용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느꼈던 점이 사실 요새 실버타운 같은 데 많이 네. 있고요. 어르신들 네. 말하자면은 이런 그 치료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죠. 활용 용도가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죠. 노인들도 사실 이게 그 취미 생활하는 치매 게 참 기방이나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것도 좋습니다. 들어요. 꼭 아이들만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지금은 네. 뭐 연령대라는 게 없어요. 교구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뭐 치매 요양원소에서 예.
노인들이 만들면서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고 그런 이제 어차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손을 많이 쓸수록 기억력도 네. 회복되고 건강에 맞아요. 좋으니까 이게 두뇌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시키더라고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을 위한 실리콘 클레이가 학교에서도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정말 대중화된, 자주 등장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더 주목받는 상품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활,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입니다. 상권으로 가보는 상권분석 우리 동네입니다. 네, 상권분석 우리 동네 오늘 함께해 네. 주실 안주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재료들을 모아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리는 시간 안주현입니다. 자, 요즘에 좀 다니다 보면요. 뭐 네. 복합도시? 그러면서 뭐 복합상권? 이런 네. 말들이 많이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다양화된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네. 주실 곳도 이 복합상권의 특징을 좀 갖춘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곳이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있는 요즘 유독 핫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예. 네, 오늘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해 있는 구이동으로 가볼게요. 네, 구이역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진구청역이 자리하고 있어서 광진구청역으로도 불립니다. 구이역 상권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부지역 중심 상권이었는데요. 강변역과 건대역의 발전으로 젊은 층이 이탈하면서 현재는 관공서나 오피스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이 주 업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드뷰 보시면서 구이역 교통조건 살펴볼게요. 네. 네, 영동대교, 잠실대교, 청담대교, 그리고 광변북로와 올림픽대로까지 강남과 강북의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가능해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요. 동서울터미널까지 있어서 광역교통망도 우수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구이역 상권에 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2호선에는 특히나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또 발달한 상권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신촌, 홍대도 있고 강남도 있고요. 네, 맞아요.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구이역 예. 주변에 네, 건대 입구역도 최근 들어서 크게 발달했죠. 그렇죠. 이제 불황기라고는 하지만 네. 그 상권들의 공통점에 보면 대학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우 주거 세대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또 업무 시설까지 있고 그야말로 복합 상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이역은요, 눈에 띄게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빛을 잃지 않고 있는 상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하셨다시피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구이역 상권에는 또 먹자골목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광진우체국, 동서울 우편 집중국, 서울지법 동부지원도 있고요.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등도 인접해 있는데요. 이런 구이역 상권은 직장인층인 30, 40대 이상 소비층으로 구성된 유동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가에서 오는 가족 단위 소비층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어서 겉보기보다 속이 알찬 상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회식제를 갖는 직장인들과 외식 시간을 갖는 가족 단위 소비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이동 먹자골목은 구이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이면도로에 형성돼 있는데요. 이곳에는 삼겹살, 닭갈비를 비롯한 고깃집과 횟집, 쌈밥집들이 밀집돼 있고요. 2차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주점, 노래방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소비층보다 반복적으로 찾는 소비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음식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가 상권처럼 특이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가게들보다는 대중적인 맛을 추구하는 음식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중적인 네. 맛을 추구하는 음식점이 많다. 아무래도 이제 맛있는 곳은 다시 한 번 더 찾게 되는 그런 네. 게 있잖아요. 예, 꾸준한 네. 소비층이 일단은 받쳐주니까 주변에 네. 뭐 건대역이라든가 강변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렇긴 하지만요. 지금은 젊은 층 소비 같은 경우는 건대나 강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요. 예. 이 직장인층 소비는 구이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구이동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곳 부동산에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대형 호재가요. 네, 광진구 네. 자양동 일대가 첨단 업무 복합도시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 그래요? 네, 구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일대 약 39만 제곱미터가
서울 동부권의 중심 첨단 업무 복합 도시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오호. 쉽게 말해서요,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같은 업무 밀집 지구가 생긴다는 그래요? 건데요. 네, 대형 오피스텔들이 생기면서 상권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 그대로 복합 상권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겠네요. 네, 그렇겠죠. 네, 요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인 상태고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저부터도 음식값 아끼게 되고 도시락도 싸다니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먹자 상권마다 울상을 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의역 상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첨단 업무 복합 도시로의 발전으로 상권의 분위기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기초가 더 주목되는 구의역 상권 알아봤습니다. 네, 앞으로의 기초가 더 주목이 되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복합 상권으로 주목을 받게 될 구의역 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주현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구의역 상권이요. 기존에 말 그대로 주변에 워낙 강변역과 건대 상권이 워낙 든든하게 받쳐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앞으로 정말 복합 도시 넘어서 복합 상권으로 거듭날 거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어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구의역 한번 가보셨나요? 예. 아, 제가 지금 구의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더 지금 뭐 잘하시겠군요. 구의역 주변으로 지금 뭐 건물들이 지금 한 층 한 층씩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상권 자체가 건대역 자체가 발달하면서 진짜 젊은 층 자체가 지금 다 이전을 해갖고 예. 구역에 거의 대부분 오는 손님들 자체가 오피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지 않았나 그렇죠. 싶었거든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주거 시민들이 좀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좀 상권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복합 도시로 발전을 지금 시작하면서 이제 점차 사람들도 증가하고 어차피 뭐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상권 자체가 다시 활성화가 되니까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좀 멀리 보실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창업 준비하는 분들도 당장의 어떤 트렌드보다는 그렇죠. 앞으로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네. 좀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상황을 볼 때 지금처럼 이제 대중적인 맛을 추구하는 레스토랑이 참 많은데 그대로 가면 좋을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실제로 구의역 상권에 가면요. 네. 그래도 이름 있는 집들이 몇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를 가지고 와서 먹는 집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층 자체가 네. 대부분 건대 상권으로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의역 상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피스 사람들하고 인근 주택 주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맛을 추구해 가기보다는 대중적인 맛으로 전문화된 음식으로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어차피 복합도시로 발전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간다 그러면은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호재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네.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쪽에 사신다고 하니까 더 잘하실 것 같고. 지금 아까 그 먹자골목 얘기하면서요. 뭐 네. 삼겹살집, 닭갈비, 네. 뭐 여러 가지 횟집, 쌈밥집이 골고루 있는 예. 것 같은데 다른 지역과 좀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지금의 상황을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은 예,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있는 업체들이 좀 약간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프랜차이즈 가졌다고요? 가맹점보다는 예. 자체 전문 브랜드를 가지고서 시작한 어.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오래된 집들은 한 30년 막 이렇게 된 집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지가 돼가지고 무엇을 먹을 때는 구역 어디 가서 뭘 먹어라. 네. 이런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맛집들이 형성이 돼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차피 뭐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부러 방문을 찾아갑니다. 그 맛을 잊질 못해가지고. 그럼 신흥 네. 점포들이 들어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자리 잡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예.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장기적인 안목을 좀 보셔야 돼요. 음. 지금 현재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복합도시의 성장 자체가 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상권 자체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아하. 그럼 그때는 지금 없던 부분을 다시 또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서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으로의 예. 발전 상황을 볼 때 그 부동산 호재도 있는 네. 만큼 예. 더 크게 발전할 상권이 아닐까 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구의역 상권의 분위기가 더욱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변화에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잘하고 싶습니다. 다만
마무리까지 좋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네. 자,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예. 시작도 중요한 만큼 끝도 마무리를 예. 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야, 마무리 잘 예. 하시는 여러분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마무리도 잘하시고 네. 6월이 또 시작이 되니까요. 저희 성공예감 Yes I Can과 함께 기분 좋게 또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627-5012, 5013 성공예감 Yes I Can 2대의 전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좋은 방송 역시 성공예감 Yes I Can입니다. 캔입니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